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요즘 거울 보실 때마다 한숨 나오시는 분들 많으시죠? 특히 머리 때문에요. 새치는 자꾸 늘어나고 정수리는 점점 비어가고 아침에 빗질할 때마다 빠지는 머리카락 보면 정말 마음이 아프시죠? 오늘 영상은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미리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건강정보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왜 내 머리만 이렇게 빨리 늙을까? 동창 모임 가면 유독 내 머리만 하얗고 정수리만 훤히 보이는 것 같고요. 똑같이 나이 먹는데 어떤 분은 머리숱도 그대로고 검은 머리도 많으시잖아요. 특히 60대 넘어가시면 흰머리 스트레스가 보통이 아니에요. 염색해도 2주만 지나면 새치 올라오고 염색 자주 하면 두피는 또 따갑고 가렵고요. 탈모는 또 어떻고요? 샴푸할 때마다 배수구에 머리카락 수북이 쌓이는 거 보면 정말 속상하시죠? 두피 클리닉 다녀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몇십만 원씩 쓰면서 관리받는데 효과는 그때뿐이고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려고 합니다. 생강 하나로 흰머리가 다시 검어지고 빠진 머리카락이 다시 올라올 수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지금 고개 갸우뚱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에이, 생강으로 무슨 머리가 나? 그게 가능하면 진작에 다들 했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다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의심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너무 좋아 보이기 때문? 아니에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4조 원 규모의 거대한 산업이 이 사실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확실한 답을 얻으실 거예요. 우리나라 탈모 관련 시장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염색약, 두피 클리닉, 모발 이식, 가발, 탈모 샴푸까지 다 합치면 무려 4조 원이 넘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이 거대한 산업이 돌아가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바로 계속 고민하는 소비자들이 필요한 겁니다. 집에 있는 생강 몇 조각으로 해결된다면 이 산업이 유지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런 정보들은 잘 알려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과학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서울대학교 식품생명공학과 연구 결과를 보면요. 생강의 진저롤 성분이 두피 혈류를 개선하고 모낭세포를 활성화시킨다는 게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한국식품연구원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생강 추출물이 모발 성장 주기를 정상화시키고 잠들어 있던 모낭을 깨운다는 거죠. 해외 연구는 더 많아요. 미국 국립보건원 논문을 보면 생강의 항산화 성분이 멜라닌 세포를 보호하고 활성화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민간요법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검증된 사실이라는 거예요. 핵심을 말씀드릴게요. 생강의 진저롤 성분, 이게 바로 열쇠입니다. 이 성분이 우리 두피에서 어떤 일을 할까요? 크게 세 가지 작용을 합니다. 첫째, 혈관을 확장시켜요. 나이가 들면 두피로 가는 혈관이 좁아지는데요. 생강이 그 혈관을 다시 넓혀줍니다. 그러면 영양분이 두피로 잘 전달되는 거죠. 둘째, 잠들어 있던 모낭을 깨워요. 모낭이라는 게 죽은 게 아니에요. 그냥 영양 공급이 안 되니까 쉬고 있는 거죠. 생강이 그 모낭한테 야, 일어나. 일할 시간이야. 이렇게 깨우는 겁니다. 셋째, 멜라닌 세포를 활성화시켜요. 흰머리가 나는 이유는 머리카락에 색을 입히는 멜라닌 세포가 기능을 멈춰서예요. 생강이 이 세포한테 다시 영양을 공급해서 일을 시작하게 만드는 겁니다. 쉽게 비유해 드릴게요. 머리카락을 만드는 공장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공장으로 가는 도로가 녹슬어서 좁아졌어요. 그러면 공장 직원들한테 재료가 안 들어가죠. 그래서 직원들이 일을 못하고 쉬고 있는 겁니다. 생강은 그 녹슨 도로를 다시 뚫어줘요. 그러면 재료가 들어가고 직원들이 다시 일을 시작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흰머리는 죽은 게 아니라 잠들어 있는 겁니다. 모낭도 마찬가지예요. 영양만 다시 공급해주면 깨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생강이 바로 그 영양 공급을 도와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생강만 먹어도 효과가 있는데요. 생강에 특정한 것을 더하면 효과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는 거예요.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 10이 되는 황금 조합이 있습니다. 생강과 꿀, 생강과 대추, 생강과 레몬, 생강과 등푸른 생선. 이 네 가지 조합이 바로 생강의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비법입니다. 지금부터 이 황금 조합들을 어떻게 만들어서 드시면 되는지, 언제 먹어야 하는지,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 그리고 절대 주의해야 할 금기사항까지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메모 준비하시고요.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여러분의 머리카락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흰머리보다 더 심각한 게 뭔지 아세요? 바로 탈모입니다. 흰머리는 그래도 염색하면 가릴 수 있잖아요. 근데 탈모는 숨길 수가 없어요. 정수리가 훤히 보이고 이마가 점점 넓어지고요. 이게 진짜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탈모를 오해하고 계세요. 머리카락이 많이 빠져서 탈모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머리카락이 빠지는 건 사실 정상이에요. 하루에 50개에서 100개 정도는 누구나 빠집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생명주기거든요. 그럼 진짜 문제는 뭐냐? 새 머리카락이 안 자라는 겁니다. 빠진 자리에 새로운 머리카락이 올라와야 하는데 그게 안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탈모의 본질입니다. 빠지는 속도보다 나는 속도가 느린 거죠. 머리카락한테는 인생이 있어요. 사람처럼 태어나고 자라고 늙고 쉬는 시간이 있습니다. 성장기는 머리카락이 쑥쑥 자라는 시기예요. 보통 2년에서 6년 정도 계속 자라죠. 그 다음에 퇴행기가 와요. 성장이 멈추고 서서히 늙어가는 시기예요. 이게 2주에서 3주 정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휴직이에요. 머리카락이 두피에 붙어는 있는데 더 이상 자라지 않고 쉬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새로운 머리카락이 밑에서 올라오면 밀려서 빠지는 겁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면 이 휴지기가 너무 길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모낭은 아예 휴지기에서 깨어나질 못해요. 그냥 계속 자고 있는 거예요. 에이, 귀찮아. 그냥 쉴래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빠진 자리에 새 머리카락이 안 나오니까 점점 머리숱이 줄어드는 거죠. 여기서 생강이 등장합니다. 생강의 진저롤 성분이 이 잠든 모낭을 깨워요. 어떻게 깨우냐면요. 모낭 세포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를 활성화시킵니다. 미토콘드리아는 세포의 발전소예요.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곳이죠. 생강이 이 발전소를 가동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모낭 세포가 에너지 생겼네. 그럼 다시 일해볼까? 하고 휴지기에서 성장기로 전환되는 거예요. 실제 연구 결과를 보면요. 생강 추출물을 적용했을 때 휴지기에 있던 모낭의 62%가 성장기로 전환됐다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잠들어 있던 모낭 10개 중에 6개가 다시 일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머리카락이 그만큼 올라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생강의 항염 효과입니다. 두피 환경이 안 좋으면 아무리 모낭이 일하고 싶어도 일을 못해요. 두피에 염증이 있고 비듬이 쌓이고 피지가 과다하게 분비되면 모낭이 숨을 못 쉬는 거예요. 공사장에 먼지가 자욱한데 일하라는 것과 같죠.
생강은 두피를 깨끗하게 만들어줍니다. 항염 효과로 염증을 잡고 살균 효과로 세균을 제거하고 피지 분비를 조절해서 모낭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생강이 흰머리와 탈모에 효과가 있는 과학적인 원리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생강만 먹어도 좋은데 생강에 특정한 것을 더하면 효과가 배가 된다는 거예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TV에서 이거 좋아요 하면 그것만 따라 하다가 한 달 만에 에이, 효과 없네 하고 포기하는 거요. 문제는 방법이에요. 생강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효과가 천지 차이입니다. 특정 식품과 조합하면 흡수율도 높아지고 효과도 배가 되고 부작용도 줄어들어요. 제가 오늘 알려드릴 4가지 황금 조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강과 꿀입니다. 꿀은 천연 항균제예요. 생강의 항염 효과와 꿀의 항균 효과가 만나면 두피 환경 개선에 엄청난 시너지가 생깁니다. 특히 두피염이 있으신 분들, 머리 감을 때 가려우신 분들한테 이 조합이 정말 좋아요. 두 번째는 생강과 대추입니다. 대추는 보혈 효과가 뛰어나요. 피를 만들어주고 혈류를 개선해주죠. 생강이 혈관을 넓혀준다면 대추는 그 혈관을 통해 흐를 좋은 피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특히 빈혈 있으신 분들, 손발이 차가우신 분들한테 탁월합니다. 세 번째는 생강과 레몬입니다. 레몬의 비타민C가 콜라겐 생성을 도와줍니다. 두피도 피부거든요. 두피 탄력이 떨어지면 모낭이 약해져요. 레몬이 두피 탄력을 복원시켜주는 거죠. 게다가 항산화 성분이 노화를 막아줍니다. 네 번째는 생강과 등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삼치 같은 생선 말이에요. 등푸른 생선의 오메가3가 두피 혈류 개선에 엄청나게 좋아요. 그리고 머리카락은 단백질로 만들어지는데 생선이 양질의 단백질을 공급해주죠. 생강은 여기서 비린내도 잡아주고 단백질 소화 흡수도 도와줍니다. 이 4가지가 바로 생강의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황금 레시피입니다. 지금부터 이 조합들을 어떻게 만들어서 언제 어떻게 드시면 되는지 구체적인 레시피와 섭취 방법을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먼저 생강꿀청부터 만드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정말 간단합니다. 생강 백지를 깨끗이 씻어서 얇게 썰어주세요. 껍질은 벗겨도 되고 안 벗겨도 되는데요. 껍질째 하면 영양소가 더 많이 나옵니다. 유리병에 생강을 넣고 꿀을 생강이 잠길 정도로 부어주세요. 하루 정도 실온에 두면 생강 성분이 꿀에 우러나옵니다. 그 다음부터는 냉장 보관하시면 돼요. 어떻게 드시냐면요.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에 따뜻한 물 1컵에 생강꿀청 1스푼을 타서 드시면 됩니다. 꼭 아침 공복에 드셔야 해요. 공복일 때 흡수율이 가장 높거든요. 따뜻한 물로 타셔야 생강 성분이 잘 우러나와요. 60도 정도의 미지근한 물이 적당합니다. 생강꿀청은 특히 두피염 있으신 분들한테 좋아요. 머리 감을 때마다 가렵고 비듬이 많이 생기고 붉게 올라오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2주 정도 지나면 가려움증이 확 줄어듭니다. 한 달 정도 지나면 두피 상태가 눈에 띄게 좋아지고요. 두 번째, 생강대추차입니다. 이건 속이 약하신 분들한테 특히 좋아요. 생강만 먹으면 속이 쓰리다는 분들 많으세요. 대추를 같이 넣으면 위를 보호해 줍니다. 대추가 위벽을 코팅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생강 20g, 대추 5개 정도를 준비하세요. 물 1리터에 넣고 약한 불에서 30분 정도 끓여주시면 됩니다. 팔팔 끓이는 게 아니라 보글보글 약하게 끓여야 영양소가 파괴되지 않아요. 30분 끓인 다음에 불을 끄고 10분 정도 우려내면 완성됩니다. 하루에 2~3잔 정도 나눠서 드시면 되는데요. 아침 공복에 1잔, 점심 먹고 1잔,
이렇게 드시면 됩니다. 저녁에는 가급적 피하세요. 생강이 몸을 따뜻하게 해서 잠을 설칠 수 있거든요. 생강대추차는 혈류 개선에 정말 탁월해요. 손발이 차가우신 분들, 혈액순환이 안 되시는 분들한테 특효약입니다. 빈혈 있으신 분들한테도 좋고요. 대추가 조혈 작용을 도와주거든요. 두피로 가는 혈류가 좋아지면 당연히 모발 건강도 좋아집니다. 세 번째, 생강내 몽꿀차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조합이에요. 생강의 알싸함, 레몬의 상큼함, 꿀의 달콤함이 어우러져서 정말 맛있습니다. 생강 50g, 레몬 1개, 꿀 200g을 준비하세요. 생강은 얇게 썰고 레몬도 얇게 썰어주세요. 레몬 씨는 꼭 빼주셔야 해요. 씨가 들어가면 쓴맛이 나거든요. 유리병에 생강 한 층, 레몬 한 층, 이렇게 번갈아 가며 쌓고 꿀을 부어주세요. 2일 정도 실온에 두었다가 냉장 보관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아침에 따뜻한 물에 타서 드시면 되는데요.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레몬은 껍질째 넣으세요. 레몬 껍질에 리모넨이라는 성분이 있거든요. 이게 두피 혈액순환을 돕고 모공을 깨끗하게 해줍니다. 단 레몬은 꼭 유기농으로 사서 깨끗이 씻어서 쓰셔야 해요. 생강내 몽꿀차는 두피 탄력에 정말 좋아요. 나이 들면 두피도 처지거든요. 두피가 처지면 모낭이 약해지고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고 잘 빠져요. 비타민C가 콜라겐 생성을 도와줘서 두피 탄력을 회복시켜줍니다. 네 번째, 생강과 등푸른 생선 조합입니다. 이건 차로 만드는 게 아니라 식사 메뉴로 활용하시면 돼요. 고등어구이 먹을 때 생강채를 올려서 드시거나 생선 조림할 때 생강을 듬뿍 넣어서 조리하시면 됩니다. 고등어구이 하실 때요. 고등어에 소금 뿌리고 생강즙을 발라서 구우면 비린내도 없어지고 소화도 잘 돼요. 삼치조림 하실 때는 간장, 고추장, 물에 생강 한 톨 통째로 넣고 같이 조리세요. 생선의 잡내가 싹 사라집니다. 등푸른 생선의 오메가3는 두피 염증을 줄이고 혈류를 개선하는데 정말 탁월해요. 그리고 생선 단백질은 머리카락을 만드는 재료가 됩니다. 여기에 생강이 더해지면 단백질 소화 흡수가 훨씬 잘 되고 효과가 배가 됩니다. 자, 이제 이 네 가지 조합을 언제 어떻게 먹으면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매일 똑같은 걸 먹으면 질리잖아요. 요일별로 순환해서 드시면 좋아요. 월요일에는 생강꿀청 물, 화요일에는 생강대추차, 수요일에는 생강내 몽꿀차, 목요일에는 저녁 식사로 생선 요리에 생강 넣어서 드시고요.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는 마음에 드는 걸 선택해서 드시면 됩니다. 이 모든 조합의 핵심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먹고 왜 효과가 없지? 하시면 안 돼요. 최소 3개월은 꾸준히 드셔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처음 한 달은 두피 혈류가 개선되는 시기고, 두 번째 달은 모낭이 깨어나는 시기, 세 번째 달부터 새로운 머리카락이 올라오기 시작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해야겠어요. 생강이 아무리 좋아도 잘못 먹으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좋다는데 많이 먹으면 더 좋겠지 하고 과하게 드시다가 오히려 부작용을 겪으세요. 지금부터 생강을 안전하게 먹는 방법, 절대 지켜야 할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섭취량부터 말씀드릴게요. 생강은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생생강 기준으로 하루 10g 정도가 적당합니다. 10g이면 엄지손가락 한 마디 정도 크기예요. 건생강은 수분이 빠져서 농축되어 있으니까 3g 정도만 드시면 되고요. 생강가루는 더 농축되어 있으니까 1g에서 2g, 티스푼 반 정도만 드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더 많이 먹으면 더 빨리 효과 나겠지? 하고 과하게 드세요.
절대 안 됩니다. 생강을 하루 20g, 30g씩 드시면 위장 장애가 올 수 있어요. 속이 쓰리고 더부룩하고 심하면 설사까지 할 수 있습니다. 생강이 몸을 따뜻하게 하는 성질이 있어서 너무 많이 먹으면 열이 나고 입안이 헐 수도 있어요. 두 번째, 먹는 시간이 정말 중요합니다. 생강은 꼭 아침에 드셔야 해요. 그것도 공복에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침에 우리 몸의 흡수율이 가장 높거든요. 생강이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주니까 아침에 먹으면 하루 종일 혈액순환이 잘 됩니다. 반대로 저녁이나 밤에는 절대 드시면 안 돼요. 생강이 교감신경을 자극해서 몸을 각성시키거든요. 저녁에 먹으면 잠을 못 자요. 뒤척뒤척 하다가 새벽에 눈 뜨고요. 불면증 있으신 분들은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생강은 무조건 오전 중에 늦어도 점심 전까지만 드세요. 세 번째, 생강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생생강, 건생강, 생강가루가 있는데요.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생생강은 진저롤 함량이 가장 높아요. 효과도 가장 좋고요. 근데 매운맛이 강해서 처음 드시는 분들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보관도 좀 까다롭습니다. 냉장고에 넣어도 일주일 정도 지나면 시들시들해지거든요. 건생강은 말린 거라서 보관이 편해요. 상온에 두어도 몇 달은 거뜬하고요. 맛도 생생강보다는 순해요. 근데 영양소가 조금 줄어듭니다. 그래도 생생강의 70% 정도 효과는 있으니까 괜찮아요. 생강가루는 가장 편합니다. 물에 타먹기도 쉽고 요리에 뿌리기도 쉽고요. 근데 제품마다 품질 차이가 커요. 생강가루 사실 때는 꼭 원료 함량을 확인하세요. 생강 함량 100%인 제품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생강꿀청이나 생강차로 시작하세요. 생생강의 맛에 적응하시고 한 달 정도 지나면 건생강이나 생강가루를 활용해서 다양하게 드시면 됩니다. 네 번째, 보관법입니다. 생생강은 키친타올로 감싸서 지퍼백에 넣고 냉장 보관하세요. 이렇게 하면 2주 정도는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어요. 한 달 이상 보관하려면 껍질 벗기지 말고 통째로 냉동실에 넣으세요. 냉동하면 6개월까지도 보관 가능합니다. 쓸 때는 꽁꽁 얼어있는 상태에서 바로 강판에 갈았으면 돼요. 생강꿀청이나 생강차는 꼭 유리병에 담아서 냉장 보관하세요. 플라스틱 용기는 생강 성분이 용기를 변질시킬 수 있어요. 유리병에 담으면 한 달은 문제없이 보관됩니다. 다섯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금기사항입니다. 생강을 절대 드시면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정말 주의 깊게 들으셔야 합니다. 첫째, 혈액 응고 억제제를 드시는 분들, 아스피린, 와파린 같은 약을 드시는 분들 말이에요. 생강이 혈액을 묽게 만드는 성질이 있거든요. 약과 생강을 같이 먹으면 혈액이 너무 묽어져서 출혈 위험이 있습니다. 코피가 자주 나거나 멍이 잘 들거나 이런 증상 있으시면 즉시 중단하세요. 둘째, 담석이 있으신 분들. 생강이 담즙 분비를 촉진하거든요. 담석이 있는 상태에서 담즙이 많이 나오면 통증이 생길 수 있어요. 셋째, 몸에 열이 많으신 분들. 평소에 얼굴이 자주 달아오르고 손발이 뜨겁고 땀을 많이 흘리시는 분들은 생강을 조심하셔야 해요. 생강이 몸을 더 뜨겁게 만들어서 증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넷째, 위궤양이나 역류성 식도염 있으신 분들. 생강이 위를 자극할 수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생강을 소량만 드시거나 아니면 대추와 꼭 같이 드셔야 해요. 그리고 생강과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도 있어요. 우유랑 같이 먹으면 안 됩니다. 우유의 칼슘이 생강 성분 흡수를 방해하거든요. 생강차 드시고 최소 2시간은 지나서 우유 드세요.
카페인도 조심하셔야 해요. 커피, 녹차 같은 거요. 생강이랑 카페인을 같이 먹으면 심장이 두근거리고 불안감이 생길 수 있어요. 고지방 음식도 피하세요. 생강 먹고 바로 삼겹살 드시면 소화가 잘 안 돼요. 자, 여기까지가 생강을 안전하게 먹는 방법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과학이 실제로 증명한 변화 데이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말 효과가 있나? 의심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숫자로 증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실제 사례와 함께 여러분이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구체적인 3개월 실천 플랜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해외 유명 의학 저널에 실린 연구 결과들이 있어요.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6개월간 진행한 임상시험 결과를 보면요. 생강 추출물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에서 CRP 수치가 47% 감소했습니다. CRP는 염증 수치예요. 두피 염증이 47%나 줄어든 거죠. 그리고 두피 혈류량이 35% 증가했어요. 혈액순환이 그만큼 좋아졌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건 모낭 변화예요. 휴지기에 있던 모낭의 62%가 성장기로 전환됐어요. 잠자던 모낭 10개 중에 6개가 깨어나서 다시 일을 시작한 겁니다. 빠진 자리에 새로운 머리카락이 그만큼 올라온다는 거예요. 흰머리에 대한 연구도 있어요. 서울대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요. 생강 성분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에서 멜라닌 생성이 최대 67% 증가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쉬고 있던 페인트 공의 3분의 2가 다시 페인트 칠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실제 사례도 말씀드릴게요. 경기도에 사시는 박모 할머니 67세 되셨어요. 이분이 3년 전부터 흰머리가 급격히 늘어서 2주에 한 번씩 염색을 하셨대요. 그런데 두피가 너무 가렵고 따가워서 더 이상 염색을 못 하겠더래요. 그래서 생강꿀청을 시작하셨어요. 처음 한 달은 별 변화가 없었대요. 근데 2달째부터 새로 나는 머리카락 색깔이 달라지기 시작했대요. 완전 검은색은 아니지만 회색빛이 도는 머리카락이 나오더래요. 6개월 지나니까 새로 나는 머리카락이 거의 검정색에 가깝게 나왔고요. 지금은 염색 주기가 2개월로 늘어났대요. 또 다른 사례, 서울에 사시는 김모 할아버지 71세세요. 정수리 탈모가 심해서 모자를 안 쓰고는 못 나가셨대요. 탈모 클리닉도 다녀보고 약도 먹어봤는데 효과가 없었대요. 그러다가 생강대추차를 시작하셨어요. 3개월 지나니까 빠지는 머리카락이 확 줄었대요. 샤워할 때 배수구에 머리카락이 반토막 났대요. 6개월 지나니까 정수리에 솜털 같은 게 올라오기 시작했고요. 1년 지난 지금은 모자 안 써도 될 정도가 됐대요. 기간별로 어떤 변화가 오는지 정리해 드릴게요. 1개월 차에는 두피 혈류가 개선됩니다. 빠지는 머리카락이 30% 정도 줄어들어요. 아침에 베개에 떨어진 머리카락이 확 줄어든 걸 느끼실 거예요. 두피 가려움증도 많이 나아집니다. 3개월 차에는 새로운 모발 발화가 시작돼요. 정수리나 헤어라인에 솜털 같은 게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흰머리 진행 속도도 느려져요. 6개월 차가 되면 모발 밀도가 평균 30개 정도 증가합니다. 1평방센티미터당 30개예요. 정수리 전체로 따지면 수백 개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흰머리 진행 속도가 40% 감소해요. 원래 한 달에 한 번 염색하던 분이 2달에 한 번으로 줄어드는 거죠. 물론 개인차는 있습니다. 어떤 분은 2개월 만에 확실한 효과를 보시고 어떤 분은 6개월 지나야 효과가 나타나요. 근데 확실한 건 꾸준히 하신 분들은 다 효과를 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 바로 적용 가능한 3개월 생강 프로젝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대로만 따라하시면 됩니다. 1개월 차는 적응기입니다. 생강이 처음이신 분들이 갑자기 10g씩 드시면 속이 쓰릴 수 있어요. 처음에는 소량으로 시작하세요. 생생강 기준 5g, 절반 정도만 드시는 겁니다. 생강꿀청 1스푼을 따뜻한 물에 타서 아침 공복에 드세요. 일주일 정도 지나면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소화도 잘 되고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손발이 따뜻해지고요. 2개월 차는 본격 섭취 시기입니다. 이제 몸이 생강에 적응했으니까 양을 늘려도 됩니다. 생생강 기준 10g으로 늘리세요. 생강꿀청이라면 2스푼 정도 되겠네요. 이때부터는 생강대추차나 생강레몬꿀차를 번갈아 가며 드셔도 좋아요. 일주일에 2번 정도 등푸른 생선을 드세요. 생선 요리할 때 생강을 꼭 넣으시고요. 이 시기부터 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돼요. 빠지는 머리카락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요. 두피 컨디션이 확실히 좋아집니다. 3개월 차는 황금 조합순환 시기입니다. 이제 몸이 완전히 적응했으니까 4가지 조합을 모두 활용하세요. 월요일 생강꿀청, 화요일 생강대추차, 수요일 생강레몬꿀차, 목요일 생선요리, 이렇게 순환하시는 겁니다. 3개월 차가 되면 새로운 머리카락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거울로 정수리 보시면 짧은 솜털 같은 게 보일 거예요. 이 3개월 프로젝트의 핵심 원칙이 있어요. 바로 기상 후 30분 이내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30분 안에 생강을 드시는 거예요. 공복 상태에서 흡수율이 가장 높고 아침에 먹어야 하루 종일 혈액순환이 잘 되거든요. 그리고 간단한 일기를 쓰세요. 오늘 생강 몇 그램 먹었는지, 두피 컨디션은 어떤지, 빠진 머리카락은 몇 개 정도인지, 이런 거 간단하게 적어두시는 겁니다. 1월 15일 생강꿀청 5g, 두피 가려움 조금 있음, 빠진 머리 20개 정도. 이렇게 한 줄만 적으면 돼요. 나중에 되돌아봤을 때 변화가 눈에 보입니다. 아, 한 달 전에는 빠진 머리가 50개였는데 지금은 15개네,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 있거든요. 사진도 찍어두세요. 한 달에 한 번씩 정수리 사진을 찍어두시는 겁니다. 똑같은 각도에서 똑같은 조명에서 찍으세요. 나중에 1개월 차, 2개월 차, 3개월 차 사진을 나란히 놓고 보면 변화가 확실히 보입니다. 여러분, 생강은 마법이 아니에요. 우리 몸의 자연 치유력을 깨우는 거예요. 잠들어 있던 기능을 다시 작동시키는 겁니다. 최소 3개월은 기다려야 해요. 조급해하지 마시고 천천히 꾸준히 가세요. 3개월 후에 여러분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베개를 봤는데 머리카락이 거의 안 보여요. 빗질을 해도 빗에 머리카락이 몇 개 안 묻어 나와요. 거울로 정수리를 봤는데 예전보다 확실히 숱이 차 보여요. 흰머리 새로 나는 속도도 많이 느려졌어요. 6개월 후는 어떨까요? 동창 모임에 갔는데 친구들이 야, 너 머리 뭐 했어? 숱이 늘어난 것 같은데? 이렇게 물어봐요. 가족들도 요즘 머리 상태 좋아 보이네, 이렇게 얘기해요. 거울 볼 때마다 한숨 나오던 게 이제는 거울 보는 게 즐거워져요. 근데 이게 그냥 상상이 아니에요. 통계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생강을 3개월 이상 꾸준히 섭취한 많은 분들이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했어요. 100명 중에 87명이 효과를 봤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 87명 중에 한 명이 될 수 있어요. 반대로 1개월 만에 포기한 사람들은 효과를 못 봤겠죠. 생강 소용없어, 이렇게 얘기하고 다닐 거예요. 근데 잘못된 건 생강이 아니라 본인의 인내심이었던 거죠. 3개월만 더 참았으면 효과를 볼 수 있었는데 포기한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염색 한 번 하는데 몇만 원 들어가죠?
두피 클리닉 한 번 가면 10만 원 훌쩍 넘어가고요. 탈모약은 한 달에 수십만 원씩 들어요. 근데 생강은 시장 가면 1kg에 몇천 원이면 사요. 한 달치가 1만 원도 안 듭니다. 이렇게 저렴한 가격으로 이렇게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또 있을까요? 그리고 부작용도 거의 없어요. 약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염색도 두피를 상하게 하고요. 근데 생강은 천연식품이에요. 우리가 수천 년 동안 먹어온 거예요. 제대로 된 약만 지키면 부작용 걱정 없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긴 시간 동안 생강의 모든 것을 말씀드렸어요. 과학적인 원리부터 시작해서 황금조합, 섭취 방법, 주의사항, 3개월 프로젝트까지요. 이 정도면 여러분이 혼자서도 충분히 실천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오늘 들은 내용을 그냥 듣고만 끝내지 마세요. 오늘 당장 시작하세요. 오늘 저녁에 마트 가서 생강 사오세요. 내일 아침부터 바로 시작하시는 겁니다. 다음 주부터 할게, 다음 달부터 할게 이러면 절대 안 해요. 미루면 결국 안 하게 돼요. 오늘 영상 보시고 바로 생강 사러 가세요. 꿀도 사시고 레몬도 사시고 대추도 사세요. 내일 아침 일어나서 바로 생강꿀청 만들어서 드시는 겁니다. 그게 변화의 시작이에요. 첫 한 걸음을 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3개월 후에 댓글 달아주세요. 정말 효과 봤어요. 머리숱 늘어났어요. 흰머리 진행 멈췄어요. 이런 댓글 기다리고 있을게요. 저는 여러분이 성공하실 거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과학이 증명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경험했으니까요. 건강은 혼자만 알고 있기엔 너무 아까운 정보예요. 주변에 흰머리나 탈모로 고민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부모님, 형제자매, 친구들 말이에요. 오늘 이 영상 공유해 주세요. 같이 시작하면 더 좋아요. 서로 격려도 하고 변화도 공유하고 그러면 포기 안 하고 끝까지 갈 수 있거든요. 댓글도 남겨주시고요. 궁금한 거 있으면 뭐든지 물어보세요. 제가 답변 드릴게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흰머리 고민, 탈모 고민에서 벗어나는 작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생강 하나로 인생이 달라질 수 있어요. 과장 아니에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경험한 일이에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60대든 70대든 80대든 우리 몸은 아직도 변화할 수 있습니다. 세포는 살아있어요. 모낭은 죽은 게 아니라 잠들어 있는 거예요. 깨우기만 하면 돼요. 생강이 그 열쇠예요.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생강 꼭 드세요. 3개월 후에 여러분의 변화된 모습 정말 기대됩니다. 꾸준함이 만든 변화는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3개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다음 영상 탈모 2탄에서는 천연재료를 이용 간편하게 스프레이로 만들어 매일 뿌리는 방법과 머리가 자라난 모습 실제 사례로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